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녁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겠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빠르게 경기 뉴스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오늘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왔다고 하네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자이언트 스택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10년물 금리가 쭉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당연히 어제도 그랬듯이 시장은 환호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에는 미국에서 빅스텝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중요한 거는 내년에 다가올 경기 침체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단은 연준 피복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그 부분이 꺾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르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언제쯤 이러한 리스크가 나올지, 딱 하루를 찍어서 이날이 무조건 고점이야, 이걸 맞출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씩 매도를 진행하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 나온 고용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용 지표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탄탄했다면 조금 걱정이 덜었겠지만, 하지만 노동시장도 조금씩 둔화하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걱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오늘 올렸는데요. 이 와중에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7%에서 3.6%로 소폭 내렸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조금은 잡혔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걸 우리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겠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까라고 봤는데, 다만 미국도 속도 조절을 이제 한다고 했으며 인플레도 잡히는 걸 봤을 때 슬슬 한국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차이는 오늘 올려서 0.75%지만, 그런데 다음 달에 미국이 빅스텝을 하면은 1.25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한 번 더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3.25니까 3.5까지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한 번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러한 예상이 현재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상승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증시가 확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이 확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금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그 위치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투자와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대출이 어렵다, 이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소식이 나왔었죠. 갑자기 왜 머스크가 여기서 나오는 걸까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면서 스타링크 인터넷망 등 협력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우주항공이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는 거 아니니,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머스크는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냈는데, 사실 저 길이 또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일론 머스크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죠. 무조건 그냥 안돼 우리나라에 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어제까지 서학개미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나 봤더니 이번 주 동안 역시 SQQQ에 가장 많이 투자하면서 나스닥 하락, 그것도 3배 베팅하는 곳에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야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순매수 2등은 최근 하락한 테슬라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3등 4등은 어딘가 SOXL과 그 다음에 SOXS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두 개는 앞자리가 똑같죠. 둘 다 SOX입니다. 반도체 지수에 베팅하는 그러한 ETF인데, 한쪽은 3배 상승이고 한쪽은 3배 하락이다 보니까 야, 이게
한쪽 방향에만 몰리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짓고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배부터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가는 걸 투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야수의 심장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이러한 ETF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인 애플과 엔비디아는 현재 얼마나 많이 사고 있나 봤더니 참고로 애플은 7등, 엔비디아는 8등으로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내년 최대 호재가 온다. 중국의 돈 풀기가 초읽기라고 합니다. 중국 국무원이 내일 일반은행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한다 이러한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돈을 풀겠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을 푸는 것의 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소식을 보고 조금의 비중으로는 중국과 항생의 ETF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시장이 열리면은 어떤 주식이 수혜를 보는지, 중국 주식이 좀 못 믿었고 중국 ETF도 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국 시장이 개화하면은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중국 하면 화장품이겠죠. 화장품을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든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피 과연 지금일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아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왼쪽의 차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처참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러한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효율에 따른 실적 성장 가능성과 중국 시장도 바닥을 쳤다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산을 비롯한 화장품 기업들은 최근 들어 불필요한 매장과 라인을 싹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실을 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효율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실적이 얼마나 성장할지, 바닥을 진짜 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 기릿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과 그 다음에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저 기릿이 느꼈을 때는 타율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참고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버핏은 지속적으로 비아디를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볼 때마다 전기차 시장이 조금 쉬어갈 때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도 많은 업체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경쟁이 조금 심해진다라는 소리가 되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당장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전기차 하면 또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전기차가 당연히 잘 팔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상만큼 잘 팔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조금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버핏은 조금씩 매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주가가 테슬라를 보면은 많이 빠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 이번에 1,000억 원을 매도를 했다고 하며 이 매도세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얼마 전에 TSMC를 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를 딱 봤을 때는 최근 2-3년간 정말 핫했던 전기차, 이 인기는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인기를 반도체가 이어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이러한 기사를 참고를 해보시고, 과연 반도체 내년에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해줄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을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에 잠긴 포스코 이제 정상화. 신경을 아예 못 쓰고 있었지만 포스코는 계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도 계속하고 있었죠. 침수 피해를 받은 것도 다음 달이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잠겼던 이 열연 공장은 포스코가 연간 생산하는 게 1350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톤이 통과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만드는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피해가 조금 복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번 피해 복구에서 모터 드라이브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1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개를 교체를 했어야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인도 철강사 JSW라는 곳이 이번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인도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카레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이주 본격화. 혹시 주변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두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침수 피해가 나타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와 위치 자체가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침수가 무조건 일어나는 그러한 곳만 우선적으로 일단 지원한다고 하며, 이러한 지원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반지하는 이제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대작 영화다, 옛날 그러니까 20년 전 서울은 저렇게 생겼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김여정 스트레스 푸는 날. 저기 북한에 사는 김여정이 새벽부터 정말 바쁘게 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정확한 워딩을 보자면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만 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난이 나온 다음에는 항상 또 이제 도발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또 도발이 나타나지 않을까, 큰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 오늘 레몽레인이 급등해서 아까 보니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장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3회 나왔지만 벌써 5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으며, 저 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소설로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웹툰으로도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또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설정에 대한 설명, 이게 또 회기물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분명 발생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정말 재미있게 저 기리시랑 히리스는 하루 만에 3회 연속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니까 새벽 3시인가 셋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재밌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혁신기술. 하나솔루션이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텐덤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리콘층 위에 태양광 신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얹어서 만드는 뭐 그러한 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봤더니 지금 태양광 실리콘 단일 셀이 흡수할 수 없는 비까지 추가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잠재 발전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1.5배 정도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양산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엄청난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유럽이랑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들어 태양광, 과거에 태조 이방원 기억나십니까? 그때 올랐다가 조금 긴 기간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 이미 CS윈드는 신고가를 낸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곧 신고가를 낼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중간선거 그 전에 주가가 미리 빠졌을 때, 그렇게 걱정이 많을 때 결국 그때가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기름들 조금 따뜻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겨울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따뜻한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다음 주에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날짜는 11월 30일이라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딩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스키장도 곧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딱 12월부터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기름분들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정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할지 말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동차 비용의 5%를 개소세로 냈어야 됐지만 지금은 3.5%로 한시적 인하를 했거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말 그게 만기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문하면 몇몇 차종은 1년 뒤에 나오니 2년 뒤에 나오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달성한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소세가 5%에서 3.5%, 이게 1.5%밖에 안 줄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근 들어 차량이 정말 비싸죠. 그래서 그냥 2천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쳐도 43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조금 비싼 뭐 그랜저를 산다 그렇다면 거의 4천만원 아니겠습니까? 1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된다면 올해 안에 뽑는 게 조금 더
더 유리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유안타증권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기업이라고 밝히며 목표 주가 24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유안타증권은 내년부터 휴미라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 항체 의약품 특허 만료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그 말인즉슨 특허가 끝나니까 셀트리온이 열심히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IRA 법안도 셀트리온이 분명 수혜를 볼 수 있으며, 특허 만료 시점에 바이오시밀러를 바로 출시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통해서 셀트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의 실적은 매년 10%에서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phân은 38, 그리고 내년 예상phân은 31배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